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영상 보기 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지, 저희는 최근에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짧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HERB2019 이쪽으로 친구 추가해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뭐 대한항공에 관한 질문이든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도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왔는데, 오전에 이제 그 코로나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살짝 끌어올려 주다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금리 발표하고 0.5포인트 이제 빅스텝을 했죠. 네, 빅스텝을 밟아서 0.5%를 올리겠다 한과 동시에 이제 지수가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매수 주체가 좀 다르다는 것은 살짝 걸리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금리에 민감한 것도 외국인 때문이고, 결국 이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에도 문제를 주고 자금 이탈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봐야겠죠. 하루만 보고 뭔가 예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발표, 독일께 이제 좀 나왔는데 독일은 살짝 줄긴 했습니다. 살짝 좀 줄어들었고, 미국은 일단 전망치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8.8에서 뭐 9.0까지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전망치대로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봐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목금,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요 결과에 따라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하면은 아마 대형주들 위주로 반등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높게 나온다, 혹은 뭐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거나 예상치만큼 나온다. 지난달이 8.6이었거든요. CPI가 8.6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좀 중소형주나 혹은 테마성 종목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종목들, 사실 뭐 코로나 종목들은 이 코로나 이슈에 맞물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주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에 자금이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그 트리거가 또 될 수 있겠죠. 항공주 반등, 진에어가 뭐 10% 이상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고요. 전날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 지난번에도 이날이죠. 이날에도 유가가 8%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가 떨어지니까 유가를 한번 올린 거거든요. 근데 윗구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던 거는, 보겠습니다. 유가 이슈가 나오고 유가가 내려올 때 한 2%씩 올랐거든요. 요 하나 둘 해가지고 2%씩 오르다가 뭐 보합권에 움직이다가 이런 액션이 나왔는데, 유가 오를 때 맨 처음에 반응을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 이날 또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윗골이 나왔던 날. 그리고 코로나로서 이제 같이 약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저점을 깼고, 그 다음에 유가 하락해서 반등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어느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코로나냐 유가냐. 근데 기본적으로 양쪽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가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실적에 많은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화물 쪽으로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 코로나가 진짜 막 10만, 20만까지 나오면은 다시 또 이런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는 크게 우리나라만 봤을 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만, 이 중국 같은 데만 해도 뭐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정책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 관광은 단체 관광만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산세가 미치는 거는 요 회복 기대감을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국제선 노선. 그러면은 차라리
유가라도 많이 떨어져서 이 항공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 윗구간에서 유가가 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박은 위에서부터 있었거든요. 5월, 6월부터. 그리고 6월에 특히나 이 기름값 압박이 심했죠. 유가 압박이. 예. 근데 그 구간들을 나름 26,000원, 28,000원 구간에서 버텨줬는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밑으로 밀린 거다. 그때가 이제 24,000원, 5,000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감과 동시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온다. 예,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키 맞추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크게 본다고 하면은 26,000원, 하단으로는 24,000원. 근데 유가가 내려오지 않고 뭐 전날 폭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8%, 9% 떨어졌을 때 이 정도 액션이 나왔다. 근데 이후에 다시 한번 유가가 뭐 1%, 2% 올라간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10만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루만의 데이터, 하루짜리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떤 것에 더 우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다만 위쪽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 다시 한번 퍼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란 기관들이 어디에다가 우위를 두고 돈을 집어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석을 좋게 하고 해석을 안 좋게 해도 실제로 돈을 넣고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 외국인이란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장 추이에 맞춰가지고 이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일단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그렇겠지만 오늘 상승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양매수 혹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세가 한쪽에 세게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신 매수 많이 나왔고 연기금도 거의 6만조, 사모펀드 2만조 골고루 들어오긴 했습니다. 예. 투신이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23만주 매수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도를 일관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할 때 그나마 좀 물량을 받아주던 게 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이 매수할 때 외국인이 안 던졌다. 이거는 좋은 포지션입니다. 지금 최근 이 주식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관이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외국인이 바로 매도를 칩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이 올려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면은 기관은 이때다 싶어서 또 매도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그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일단 양매수 들어온 거 이거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양매수 들어올 정도로 꽤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요 정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뭐 4만, 오늘자로 이제 4만이죠. 4만인데 이것이 뭐 10만, 20만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유가가 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단 폭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전처럼 또 지지부진하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또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이 오면은 한번 폭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미국에서 그 정도 아니다. 혹은 시장 안에서 기대감이 또 나오겠죠. 침체가 너무 빨리 오니까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유가가 같이 끌어올라가서 반응을 할 거고. 이런 사이클이 당분간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쉽게.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좀 속도가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죠. 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뭐 확진자가 많이 안 늘었다? 혹은 뭐 그러니까 뭐 위중증 환자가 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온 거고 그 사이 딱 이 틈을 노려가지고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잘 나온 거거든요. 저는 유가 쪽은 막 계속 뭐 8%, 5%, 7% 이런 식으로 하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증시가 계속 2%, 뭐 3%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 포지션이 나왔죠.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인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불안전한 요소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서 아시아 쪽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건데 아직도 달러는 강세고 유가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증산 논의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만 해도 뭐 오펙 관련해서 뭐 내년에 그 원유 이 수요 공급량에서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시적일 수 있다. 물론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유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원의 상방이다 이런 관점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켜줘야겠죠. 버틸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버텨줘야 시장이 좀 턴을 할 때 혹은 이 이후에 유가가 좀 안정세가 나온다 그럴 때 빠르게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갈 수 있거든요. 25,000원을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저는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 굵직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CPI 발표해가지고 인플레가 꽤나 뭐 잘 꺾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유가가 또 한번 머리를 들 수 있다. 물론 오늘처럼 뭐 마이너스 8% 됐다가 다음날에 플러스 8%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요런 영향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유가랑 환율 둘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조정을 받을 거면은 25,000원, 24,000원 뭐 크게는 26,0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좀 버텨줘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만의 움직임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유가 덕분에 항공주들이 다 좋았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뭐 진에어나 에어부산이나 뭐 아시아나 항공 아직 막 그렇게 항공주들이 대부분 다 턴을 했다? 그리고 대한항공 혼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항공주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대장주고 이 대한항공을 따라가려는 움직임 지금은 종목들이 가볍고 밑에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목들 간의 등락률 편차가 크게 나오긴 하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의 포지션입니다. 뭐 대한항공은 지금 뭐 화물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다른 애들이랑 별개지 않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밑에 중소형 항공주들은 대형 항공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공주들 다 같이 주가 움직임 보시고 다 같이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아간다 싶을 때 그럴 때 비중을 뭐 추가로 투입하거나 혹은 내가 물타기 혹은 뭐 분할 매수를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료 체험이든 종목에 관한 문의는 다 주셔도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